지금 그 롯데호텔에 영플라자인가 뭔가 있죠? 건너편에. 옛날 미도파 백화점. 거기에 조지아 백화점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근처가 일본 사람들이 백화점을 막 짓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항해서 조선인 자본으로 지은 게 바로 화신백화점. 그게 박흥식 같은 사람. 물론 박흥식은 나중에 일제 말기에 일본의 강요로 비행기를 헌납한다든지 해서 친일 행위자로 지탄을 받게 됩니다만 당시 조선인의 실업가로 듭니다. 또 경성방직이라고 하는 조선인 자본 중에서 가장 컸던 만주에도 공장을 세워가지고 경영했었던 그런 사람, 김연수, 김성수 형제라든지 등등의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실업가로서의 성장이라고 할까? 또 오늘날 민족 기업으로서 기업 경영에 모범을 보인다고 하는 유한양행 같은 기업이 있는데 유일한 씨 같은 경우는 미국에 유학을 갔다 온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기업 경영에 나서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당시 이 규모가 큰 기업을 경영한다든지 학교를 경영한다든지 하면은 일제의 압력 또는 해유를 받게 마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이든 타이든 간에 나중에 친일의 누명을 쓰게 된 경우도 없잖아요. 물론 자발적으로 그런 길을 걷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은 또 그러한 당시 중소 그러니까 자영업을 한다든지 중소의 기업을 경영한 사람들 중에 해방 후에 기업을 대성시킨 사람, 정주영이나 이병철 같은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또한 민족의 역량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성장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들도 여러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 예로 이태규라고 하는 사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태규와 이승기 같은 사람은 둘 다 교토 제국대학에 유학을 갔던 사람이에요. 일제 말기 한국인으로서 제국대학에 교수를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이태규, 한 사람이 이승기예요. 이태규 같은 사람은 귀국해서 서울대학교에 초대 물리과대학 학장이 돼요. 이승기 돌아와가지고 서울대학교 초대 공과대학 학장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일제 말기에 과학계에서 성장했던 사람이 돌아와. 그러나 두 사람의 운명이 갈려요. 6.25 전쟁 계기로 해가지고 이태규는 남쪽에 남아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로 해서 세계적인 물리학 이론을 만들어내요. 이승기는 북에 가서 김일성으로부터 일제시대 때 남겨고 갔던 지하에 화학공장을 관리하도록 그곳에서 연구를 해서 비날론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내요. 비날론이라는 것은 나이롱이라는 거 뭐 아시죠? 나이롱 다음에 등장했었던 신물, 새로 만든 물질. 그것이 1960년대 전반에 북한이 세계에 자랑하는 그와 같은 공업이었어요. 그러나 그 후에 북한의 역사가 폐쇄적이고 결국은 남한처럼 개방적이지 못함에 따라서 오늘날과 같은 세계에서 가장 피난한 나라로 전락을. 남한 같은 경우는 세계 유수의 경제국가로 도듬하는 두 사람의 운명도 바뀌게 돼요. 이러한 식으로 일제시대에 성장했었던 그러한 과학자들도 있었다. 또 하나 우리가 오늘날까지 연결되는 하나의 예로서 문학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토에 가면 도시샤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어요. 사립학교인데 이 대학도 일본의 근대 문명을 도입하기 위해서 세웠던 그 일종의 이 기독교 이념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표방한 학교였는데 일제시대 때 우리 조선인들 중에 매년 일본에 유학 가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대개 한 5,000명 정도의 유학생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한 80% 정도 동경 지역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사카나 교토에도 있었는데 교토의 이 도시샤 대학이라는 사립대학에는 우리나라에 이상하게도 그 문학하는 사람이 유학을 많이 가요. 특히 거기에 유명한 사람이 이 정지용, 윤동주 하면 여러분 다 알죠.
윤동주 같은 경우는 뭐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겠다. 뭐 낙엽 하나 떨어지는 걸 보고도 자기는 이 정말 그 생명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겼던 진짜 민족의 서정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표현한 사람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일제에 저항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였던 시인인데 이 윤동주가 이 도시아 재학 중 한 6개월 정도 재학하다가 독립운동의 혐의로 체포돼가지고 결국은 후쿠오카 형무소에 갇혀서 거기서 생체 실험을 당하게 돼요. 이름 모를 주사를 맞아서 해방을 얼마 안 결국은 옥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인 만주의 용정에 장사를 치르게 되고 그 뒷산에 윤동주의 시비가 세워진 무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만은 도시아 대학에도 자기가 다녔던 그 동창이라고 할까 제일동포들의 성금으로 윤동주의 시비가 가장 아름다운 그 교정 한 가운데 만들어져 있어요. 그 옆에는 최근에 정지용의 시비도 쓰게 됐습니다. 정지용 하면 여러분들 우리의 한국인들의 정서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가장 잘 표현한 민족 시인이라고 해요. 그 사람 옥천 사람인데 정지용은 도시아대에 유학을 해서 6년 동안 그러니까 석사과정까지 다녀요. 대학원까지. 그러니까 윤동주 한 6개월 다닌 것에 비해서는 훨씬 더 긴 거. 거기에서 처음에는 일본인 시인들을 사살을 하게 되는데 근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가혹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서정, 우리의 시심을 표현하려고 해도 우리 말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